자, 소띠는 자기 사주팔자를 만세력 어플에 대입했을 때 여기에 축자가 나와야 되죠. 이 축자가 꼭 나와야 돼요. 그래야 소띠예요. 여기 월 태어난 달에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종류가 나오죠. 태어난 날에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종류가 나오죠. 태어난 시에도 자시부터 해시까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시에도 12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소띠가 가지고 태어난 그릇을 보는 거예요. 이 12신사를 시간, 공간, 인간에 대입한다고 했죠. 지금 이 연월일시를 보는 거는 소띠 자신이 갖고 태어난 그릇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그릇이랑 비교하면 궁합처럼 사용하면 되고요. 궁합보다도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태어난 날이 그 사람의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난 날이 뭔데 저 사람은 태어난 날이 뭐니까 그 속성에서 맞고 안 맞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에서 그 사람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태어난 날이라고 본다면 이제 12신사를 이용해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그러한 또 궁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 응용이나 활용을 잘못하면 너무 확대 해석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활용만 하셔야 돼요. 응용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태어난 달을 중심으로 보는 궁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보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보는 궁합의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봄에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난 사람의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을에 태어난 사람하고 나는 어떨까? 그럼 가을에 태어난 사람의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봄과 가을이니까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원진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거를 약간 활용을 해서 12신살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인제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항상 활용할 때는 활용만 하셔야지 그거로 인제 사람을 평가해 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공부는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소띠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축이라는 에너지죠. 이 축이라는 에너지는 뭐예요? 화개살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화개살을 갖고 태어나는 띠가 용띠, 양띠, 개띠, 소띠 네 띠가 있어요. 띠로 볼 때는 이 네 띠가 화개살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화개살의 특징을 인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화개살은 마무리해 주고 다음 단계로 넘겨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개살의 특징을 갖고 태어난 이 소띠는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화개살의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자, 사실은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화개살의 내용을 공부해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주팔자나 이 십이신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릇에 있는 내용물을 공부하는 것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화개살은 뭐 예술적 재능이 있다, 학문적 능력이 있다, 인간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물론 인제 그런 능력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한 재능이나 그러한 능력이 현실에서 발휘되면서 그게 어느 시간 속에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엉킴이 발생을 하느냐.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그 엉킴이 발생하면서 능력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 능력이 그 엉킴 속에서 더 엉키게 되는 또 그로 인해서 정작 본인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선은 처음에는 뭐 화개살은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거는 인제 우리 기본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제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엉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엉키느냐, 언제 엉키느냐, 무엇 때문에 엉키느냐 이런 게 인제 대단히 중요한데 그다음에는 뭐예요? 그 엉킨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풀어가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죠.
"너 엉켰어. 너 실패했어." 이런 이제 답을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가 그다음에도 계속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엉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그다음에 엉키지 않게 자기가 또 노하우를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소띠의 또 화개살을 갖고 태어난 능력이자 임무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 달에 태어났으면 무슨 살을 갖고 태어나느냐는 이 표를 보면은 간단하죠. 이게 인제 연습이 몇 번 되셔야 돼요. 우선은 소띠 그러면은 머릿속에 사유축이 생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유축, 사유축 요게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세 기둥이라고 했죠. 소띠는 화개살을 부모 조상으로부터 애초에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띠는 그 화개살의 능력을 마무리해 주는 흙과도 같은 존재예요. 진흙과도 같은 존재고 그중에 소띠는 이 사유축이라는 그룹에서 화개살을 담당하는 거예요. 한 회사로 따지면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띠는 1살 때 화개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살 때 두 번째 화개살을 경험하겠죠. 왜냐면 12 년의 흐름으로 시간 속에서 지금은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 속에서 이게 돌아오잖아요. 25살 때 세 번째 화개살을 경험하고 37살 때 네 번째 화개살을 경험하고 49세 때 다섯 번째 화개살을 경험하겠죠. 61세 때 여섯 번의 화개살을 경험하면 뭐가 돼요? 환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제 보통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경험할 때 가장 그 사람이 좀 익었다, 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때를 불혹이다, 지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인간은 불혹이나 지천명이 돼도 아직 완벽하게 성숙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화개살을 4번, 5번 정도 경험하면 상당히 인생의 노하우를 갖게 된다. 그만큼 인제 저 화개살이 또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뚜껑이 있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추억, 자기만의 기억을 그 그릇에 담아 놨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가 되면은 참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물이 인제 기억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고통을 겪는 그 화개살의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래서 그 내용물을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정리를 또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또 자기 기억도 이 조각이 돼서 상당히 그 오해가 만들어지고 그 기억이 또 자기를 공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남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제 정리하는 또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띠의 이 12신살의 흐름을 이해하실 때 기준점은 사유축이라고 했죠. 요게 기준점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이 화개살에서 짓살로 넘어갈 때가 뭐예요? 사유축 그룹에서는 가장 예민한 시기라고 했죠. 여기가 인제 나무의 시기란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사유축 그룹은 그러니까 소띠가 속해 있는 그룹은 가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오려면은 새싹이 돋고 가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사유축 그룹한테는 상당히 낯설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낯설기 때문에 자신의 독창성을 더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간과 시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그것을 우리가 겁제천이라고 해요.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겁제천은 뭐 12신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예민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2신살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간, 공간, 인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시간이라고 한 거예요. 소띠한테 직접적으로 시간을 대입하면 언제요? 2022년.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육해살에서 화개살로 넘어가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육해살하고 화개살이 언제예요? 소띠한테는 2020 년, 2021 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띠한테 너무 중요한 시간이네요. 그쵸? 12 띠한테 제일 중요하고 예민한 시간이 그 겁제천인데 그 겁제천이
사실은 언제 그 겁제천의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냐면 육햇살에서 화햇살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거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겁제천이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겁제천이 되느냐,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휘둘러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겁제천이 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십이신살이라고 한 거예요. 알면은 살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살이라는 것은 내가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 누가 그쪽으로 들어가요? 몰랐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보니까 뭐예요? 다 죽는 게 아니라, 다 다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우산 팔고 뭐 우비 팔고 하면서 돈을 또 더 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더 성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바람을 이용해서 뭐 더 멋있는 일을 창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겁제천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이 12년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 시기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축 그룹한테는 당연히 여기가 임묘진이 되겠죠. 해묘미 그룹에서는 뭐예요? 신유술이 겁제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자진 그룹에서는 사오미가 겁제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호술 그룹에서는 해자축이 겁제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제천이라는 것은 또 에너지의 운동성으로 보더라도 반대쪽에 속하는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 그쪽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을 십이신살에서 미리 알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십이신살에서 저 이름들이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에너지의 대응 관계, 에너지의 대응 관계가 십이신살이잖아요. 근데 에너지의 대응 관계가 아닌 게 이 세상에 없잖아요. 생명체는 다 에너지의 대응 관계란 말이에요. 음식도 에너지의 대응 관계잖아요. 그 음식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거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 대응 관계라는 게 특징이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 내가 소화가 안 되는 음식, 내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 나를 힘들게 하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어떤 사물이든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시간이든 공간이든 인간관계든 항상 신사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사를 발생시키는데 어떤 신사를 발생시키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12신살에서 평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2신살에서 내린 이 평가가 가장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소띠가 호랑이 달에 태어나면 뭐예요? 겁살을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 소띠한테 호랑이를 왜 겁살로 표현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대단히 똑똑하신 거죠. 그 기본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허점이 많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